까는 언니와 함께하는 소통방송 시작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명태균과 명신의 스토리가 참 많네요. 2년이 넘는 둘의 이야기, 좀 더 깊은 디테일한 스토리들이 풀리고 있네요. 관련 영상 보고 갈게요.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도와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아크로비스타를 주겠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명태균 씨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런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과거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계 입문을 앞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김 여사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명 씨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전부터 대통령 부부를 미리 알고 그림자처럼 붙어 도왔다는 명 씨의 입장이 정말 허풍에 불과할까요? 전 영상이 있었죠? 아크로비스타,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이 내용입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을 입당시키는 과정에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갔었죠. 명신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죠. 그곳에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전 영상에서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선거 전략가로 알려진 명 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당선되면 김건희 여사가 보답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를 뭘 주면 돼요? 아크로비스타 주스. 그 여사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아크로비스타 주스. 아크로비스타는 윤 대통령 내외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기 전 살던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명 씨는 자신은 그림자였다며 이 아파트에서 윤 대통령 반려견과 함께 앉아있던 경험담도 얘기했습니다. 방송은 또 명 씨가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라고 문자를 보냈고 자신이 판을 짰고 이 선거를 기획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든 정권, 명태균이 이 정권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선 막바지 3일 전에 윤석열은 대선이 짐을 짐작하고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준 게 명태균이란 얘기죠. 자신이 이 선거를 이겼다. 왜 그러겠어요? 명태균이 그 선거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를 잘 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명태균이 만든 정권 자신이 무너뜨릴 수 있다. 요즘 이런 식으로 협박을 많이 하나 봅니다. 요즘 명신이가 명태균의 협박으로 많이 힘들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2021년 7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정계 입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만났는데 앞서 명태균 씨를 통해 연락이 왔고 이 만남 자리에도 동석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정계 진출 이전부터 명 씨를 알고 있던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때가 취임식 행사 때죠. 취임식 행사에 명태균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했겠죠.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부를 때 호칭도 정황을 뒷받침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입니다. 역시 조건부였군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선이라는 큰 판을 이끌어 가는데 조건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명태균은 여론조사 비용 3억이 넘는 돈도 받지 않았다라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명태균은 받고 싶은 게 컸던 거죠. 그게 바로 아크로비스타. 명신이와 윤석열이 살던 한 70평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비싼 곳이죠. 명태균과 명신이 아크로비스타 그 건물에서 대화를 했던 추억도 있었군요. 대선을 준비할 때부터 이들의 관계는 시작이 되었죠. 명태균의 호칭, 윤석열은 명박사, 명신이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데 호칭도 명확하게 나온 상태이니 빼박인 관계 아닌가요? 이렇게 명신이의 그림자 노릇을 해왔나 봅니다. 자신이 명신이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봉화마을 그 외에 많은 곳이 있겠죠. 그림자가 뭡니까? 항상 따라다닌다. 같은 곳에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이게 그림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듯 많은 곳에 2년이 넘는 동안 명신이의 그림자 노릇을 해왔다는 건데 그런데 명신이가 잘하는 거 있죠. 약속은 하되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명태균이 현재 아크로비스타를 받지 못한 걸로 나옵니다. 벼르고 있겠죠. 명태균은 명신이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벼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용산이 협박을 받나 봅니다. 현재 나오는 내용으로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나오지 않나요? 최근에 윤석열이 국힘당 의원들을 데리고 만찬회를 또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길래 국힘당 표단속이 이렇게 잦은지 그 만찬에 한동훈은 또 빠뜨렸다고 하죠. 한동훈의 왕따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그 만찬 스케치 기사들이 이제 간밤에 나왔는데 일단 지난번에는 1시간 반 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 있을 때 술이 없었고 오미자차로 대항했는데 이번에 저번에 만찬 한동훈이 참석한 한동훈은 입도 못 댄 만찬이 있었죠. 그때는 오미자차를 마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참을 수 없는 게 있었겠죠. 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역시 꼴 보기 싫은 한동훈이 빠지니까 술이 먹혔나 보네요. 는 그래도 맥주를 곁들여서 2시간 15분 만찬을 했고 구호는 우리는 하나다 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당백의 정신으로 국감을 대비하라. 멘트도 참 저렴하고 어이가 없죠. 국감에 대비하라. 우리는 하나다. 이게 표단속 아니고 뭐겠어요? 대통령의 메시지예요. 일단 네. 오미자차에서 이제 맥주가 된 거는 대통령이 못 참은 것 같아. 야자 보자. 2시간 동안 어떻게 술을 안 먹어 이거를? 야 그때야 도훈이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은 해가지고 맥주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죠. 제 생각도 같다고 했죠. 눈에 가신 한동훈이 빠지니 술이 땡겼나 봅니다. 기분도 좋아졌나 보죠. 자신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국힘당 옆에 있으니. 네. 이게 27명에서 32명 되고 네. 1시간 반이 2시간 15분 되고 이런 디테일까지 우리가 다 외워서 지금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거에 이제 의미를 막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이제 신동욱 원내대변인이 이제 기자 브리핑 했는데 3개가 안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김건희, 김대남, 한동훈. 요즘의 이슈죠. 이 3가지를 빼면 이 나라에 말이 안 되죠. 명신이를 빼면 안 되고요. 김대남 요즘 녹취록 터졌죠. 김대남이 빠져도 안 됩니다. 이들이 전부 빠지고서야 어찌 만찬의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빠졌다고 하네요. 할 얘기는 그게 아니니까 안 그러겠어요? 이 3가지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금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슈잖아요 지금. 그렇죠. 솔직히 예. 제일 중요한 이슈 세계죠. 예. 지금 그 3가지가 지금 가장 핵폭탄인데 아니, 이거 명태균도 나와야지.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그렇죠. 뭐 하라는 거야. 그리고 8일 전에 했잖아. 밥 먹었잖아. 네. 맛있게 먹었다며. 가을밤에 정치를 느꼈다며. 뭘 또 먹어. 세금 아까워 죽겠어. 막 여기저기 그러니까. 세금 펑펑 쓰고. 껍데기뿐이죠. 껍데기인 만찬회를 또 한 거죠. 나라 세금을 가지고 아주 지들 세상입니다. 민생은 힘들고 국민은 힘든데 이런 개소리를 하자고 자꾸 세금을 쓰고 처앉아 있네요. 국정감사, 국감이 무섭긴 하나 보군요. 국감을 명신이와 자신을 공격하는 국감을 하지 말라. 민생을 위한 국감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참 뭔 개소리인지. 민생은 없는 자가 민생을 운운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의료대란 계속 진행하라. 계속 이어가라. 국민들의 삶이야 뭐 상관 있겠어요? 국민들이 죽어나가던 말던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 또한 명신이가 시켰을 거라 봅니다. 허수아비가 뭘 알겠습니까? 윤석열의 모든 멘트는 명신이가 원하는 말들이니 명신이가 원하는 말들로 이어갔겠죠. 그리고 맛있는 맥주를 처먹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표 단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발 윤석열 입에서 민생을 생각한다는 그런 개소리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민생을 생각하는 자가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고 지들 배만 불리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 명신이를 그렇게 보호를 하냐고요. 이 나라의 적, 이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명신이 그 명신이 하나 보호하겠다고 지들 목숨을 내놓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한동훈이가 명신이 특검에 대해 부결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명신의 문제 여러 시각이 있다. 이런 개소리를 또 했네요. 한동훈 요즘에 참 불안하죠. 당에서도 입지가 없고 이러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가 될 걸 예감했기에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명신이와 윤석열과 다를 바가 없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자니까요. 기사를 잘 보십시오. 윤석열이 자신 마누라 명신이의 특검에 대해서 거부를 날렸죠. 거부를 날리면서 불만이 많다는 거죠. 명신이 특검법은 문제가 있다. 말이 안 된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명신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안 되니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윤석열은 이번 특검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표결이 있겠죠. 한동훈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국민의힘 대표는 재표결 시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정신입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 부결해야 된다. 이게 한동훈의 생각입니다.
한동훈도 머리에 꽃을 달았나요? 자꾸 왜 왔다 갔다 하죠? 이렇듯 한동훈은 이번 특검이 부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네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자신이 그리는 그림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검은 부결을 시켜야 된다. 참 그 속내 정말 궁금하죠.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저번 당대표 선거 때도 그랬거든요. 자신에게 불리하면 명신이에게 기더라고요. 이번에도 한동훈은 명신의 비위를 맞추는 걸로 보이죠. 참 간신도 이런 간신이 없네요. JTBC가 1일 1 단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관련해서. 이제 주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수사 기록들이 JTBC를 통해서 계속 단독 보도되고 있는데 요즘에 JTBC 매일 단독 쏟아냅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쪽에서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서도 지금 버린 것 같다. 보수 진영에서 김건희는 버리고 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좀 결론이 난 거 아닌가.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보낸 데가 JTBC잖아요. 그리고 JTBC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홍석현이잖아요. 그 홍석현은 또 미국 통이에요. 그러면은 JTBC가 김건희를 조지고 있다라는 건 홍석현이 조진다는 얘기고 홍석현이 조진다는 거는 미국 쪽에서도 사인이 온 거 아닌가. 어젠가요? 이재명 대표가 주한미 대사를 만났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큰일 나겠다. JTBC가 김건희를 조진다? 이거는 김건희는 버리고 간다. 그러면은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형국가 아닌가. 현재 이런 상황이죠. 국힘당 내부도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들은 이번 특검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당대표 입장에서 국힘당 의원들을 부결하는 게 맞다라고 설득을 시킬 생각이라고 합니다. 정말 제정신 아니죠. 국민들이 원하는 거 이번 특검을 통과시키는 거죠. 명신이 특검을 통과시켜 죄를 묻고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될 텐데 한동훈은 자꾸 말이 왔다 갔다 거짓말을 하는 듯 보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명신이를 보호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이에 대해 한동훈은 똑바로 가야 될 겁니다. 이번 특검은 꼭 통과를 시켜야 될 겁니다. 한동훈은 이번 특검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서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까는 언니 응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댓글로 응원 부탁해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